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21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자, 어제 제가 무슨 소식을 전해드렸느냐 하면은 푸틴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다. 이제 트럼프는 그 통화는 괜찮았고 또 젤렌스키와도 통화했다. 그게 30일 휴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외에 글로벌 토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추정컨대 그게 분명히 북한권, 즉 북미 종전선언권이 들어있을 것이다. 또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급변하는 예상과는 다른 어떤 국면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쇼이구가 평양에 등장했다고 기사가 떴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 서너 시간 전에.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이 사안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안 24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그 뒤에 윤석열로 이어지겠죠. 거기가 미국과 러시아가 생각하는 대로 흐름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하러 왔다. 자, 이 사안이 말해주는 여러 가지 확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러시아를 거쳐서 김정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과거 이미 내란 사건 전에도 윤석열의 행보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어요. 그러다가 그게 내란으로 이어졌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처해졌고 그와 김건희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G7의 온갖 기득권층의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왜 미국이 살 길이니까 그게. 근데 과연 윤석열이 이 상황에서 같이 트럼프에 반대한다, 같이 푸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럽의 지지를 이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냐. 그런데 전 세계가 보기에도 한국적인 상황은 명확하거든요. 내란 시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철저히 고립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속일 수 있어요. 수십 년 전 같으면은 박정희 전두환 때 같았으면은 언론 때려잡고 해가지고 국민들 속일 수 있어요. 숫자는 한 주먹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요직을 다 그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의 하수인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틀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 이 채널을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인터넷, SNS, 유튜브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라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 큰 변화의 흐름에 있는 아주 단단한 실체적 사실을 단지 10,000명, 20,000명이라는 사람, 20,000명의 숫자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말씀, 류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제가 타스 통신에서 검색을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로이터, 이렇게 러시아 뉴스, NHK 이게 빨라요. 여기에서 보면 일본 방송들이. 근데 제가 로이터 통신 내용을 제일 신뢰하면서 보기 때문에 열어봤더니 결국에는 타스 통신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확인했던, 제가 타스 통신 같은 경우는 뭐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는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스 통신 내용이에요. 타스 통신 내용 볼게요. 엄청 짧아요. 예, 이건 전격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겁니다. 타스 통신. 오늘 난 기사예요. 예, 이걸 보고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린 구글에 주요 뉴스 검색된 것이 이걸 다 카피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쇼이구 평양 도착, 러시아의 뭐랄까 안보위원회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쇼이구가 북한에 도착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쇼이구는 미국의 백악관 안보실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보다 제가 보기에는 높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푸틴의 군사적 분신이다. 작년인가까지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을 우리처럼 6개월마다 1년마다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푸틴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12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면서 쇼이구가 물러나는 듯한 그림을 보였는데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은,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그는 미국의 안보실장급이에요. 국방부 장관보다 높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시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하고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G7을 위시해서 미국에 있는 골수 유태인들, 그리고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에 미국이 제발 이란을 공격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엄청나게 거세게 불어 몰아쳤을 때 푸틴이 한 행동이 뭡니까? 쇼이구를, 이미 그 당시는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란에 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히 미국의 전력이 이란을 쉽게 공격할 수 없게 이란에다가 군사적인 세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쇼이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자, 쇼이구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답니다. 네 줄입니다. 네 줄. 이게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로이터 통신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는 남한의 정치적 상황과의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저는 연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대화하고 바로 보낸 거예요. 쇼이구를 북한으로. 그리고 쇼이구는 김정은을 만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 기사에 빡 박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까지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고 그 외에 글로벌한 주요 토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거기에 북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과의 문제가. 그건 북미 종전선언의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어떤 상황에 반전이 발생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가 예상하는 대로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헌법적 결과에 따라서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 따라서 그 두 개가 합쳐서 발생하는 상승 효과에 따라서 당연하게 탄핵으로 귀착이 되는 것이면 푸틴과 트럼프가 손을 잡고 꿈꾸는 그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2년, 3년간은 더 한반도 남쪽에서는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통령이 있을 참이었는데 그것이 물러나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쇼이구가 군사적 분신인 푸틴에 그가 급하게 푸틴과 트럼프가 통화를 나눈 이후에 한국으로 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통화 끝나자마자 바로 지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봤으니까. 월요일 날 한덕수의 탄핵에 관련된 선고가 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 헌법재판소 맞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발언한 가장 멋있는 그림은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윤석열의 탄핵 기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면서 그 충격파를 약화시키면서 윤석열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헌재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깔끔하게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탄핵을 기각시키는 게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한국의 법적인 판단이니까.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푸틴이 쇼이구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특히 트럼프와 대화 이후에 자,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 또 헌재가 흔들리는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작전을 어떻게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헌재가 심지어 인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요사태, 아주 짧은 기간에 걸쳐서 소요사태를 일으키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남한 자체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청장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윤석열의 사람을 심었잖아요. 그냥 소요사태를 진압할 수도 있고 소요사태를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저는 푸틴과 트럼프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윤석열이 이때까지 예상해왔던 것처럼 당연히 탄핵될 거야. 그리고 2달 내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왔던 생각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쇼이구를 보낸 겁니다. 자, 쇼이구는 라프로프와 더불어서 두 사람이 가장 푸틴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프로프는 외교장관이고 쇼이구는 국방장관이에요. 여태까지 그들의 행보를 봤을 때 둘 다 푸틴이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쇼이구가 왔다, 라프로프가 온 게 아니고 이거는 군사적으로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반도 상황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트럼프와 푸틴이 젤렌스키와 30일간의 휴전에 관련해서 좋은 통화를 했다. 푸틴하고도 통화하고 젤렌스키와도 통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몇몇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자 전쟁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네타냐후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푸틴과 트럼프가 합의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크게 딴지를 걸고 있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과한 행동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귀착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주변 아랍국들이 다 반대해요. 사우디, 이란부터. 그들이 강한 반응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갑자기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드릴 때도 가자하고 한반도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데 사실 한반도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푸틴과 트럼프한테 더 중요해요. 가자보다 훨씬 더. 네. 어제 소개 안 드린 것인데 제가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게 2월 중순쯤 돼요. 중순이나 후반쯤. 네. 근데 2월 초중순경에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인 키스 켈로그는 누구냐면은 트럼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입니다. 그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계속 바람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야 너 영토를 회복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따위 이야기들입니다. 그가 한 언급이에요. 자, 러시아와 미국의 대표단이 만날 때 북러 관계 등 현안이 거론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약 한 달 전에, 한 달 좀 넘은 이야기예요. 이때도 저는 느낌이 강하게 왔거든요. 이 푸틴의 제안과 압력으로서, 영향력으로서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손해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진 전쟁이 아니라 우리 양쪽이 다 좋은 거다. 그렇게 되려면 북한하고 같이 엮어라. 그러면 너희가 우아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늙어갈 수 있게 중국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뭐 그런 것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과 며칠 전에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된 몇몇 중요한 글로벌 토픽은 이 키스 켈로그가 이야기한 것하고 분명히 교집합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하는 것을 파토를 내기 위해서 푸틴이 쇼이구를 북한에 보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제가 쇼이구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쇼이구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정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위원회의 세크레터리, 즉 비서로 있다고 하는데 실제 하는 기능은 여기에 뭐 어차피 회장도 푸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역할은 미국 백악관이나 우리 대통령실 이야기로 하자면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보좌관이고 밑에 보시면은 미니스터 오브 디펜스, 국방부 장관을 2012년에서 2024년까지, 작년까지 했네요. 12년까지나 했어요. 그리고 이건 2013년도에 찍힌 사진인데 12년부터 국방부 장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1년 뒤죠. 지금부터 12년 전인데 푸틴과 휴가를 같이 보내는 모습들이 많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즉 지금 쇼이구가 북한에 와서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푸틴의 특사로 급하게 온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과의 협의 후에 여기에는 트럼프의 의견과 푸틴의 의견이 섞여서 합의된 내용이 지시된 것입니다. 쇼이구한테. 역사적으로 우리 근대사 이후에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자체만 그렇게 만약 그런 방향에서 조명을 해보고 여러분이 그 조명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뭐 국내에서 MBC가 어떻게 하고 야당이 어떻게 하고 뭐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시민단체가 어떻게 하고 앞에서 뭐 단식 투쟁을 하고 밤샘 투쟁을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윤석열과 김건희가 넘기 어려운 크고 높은 벽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것은 작년 5월 달에 중국 가가지고 푸틴이 시진핑과 회담을 하는 장면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 푸틴 옆에 왼쪽으로는 쇼이구, 오른쪽으로는 라프로프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세라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군사를 담당하는 쇼이구가 왔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미국 정부가 지난 바이든 정부가 금년 1월 초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렸죠. 보통 적대국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첨단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의 교류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백지화시킨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금요일 날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스토리라인이 다 나옵니다. 그때 한국 상황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난 금요일 날. 그죠? 그것은 윤석열이 석방된 거하고 당연히 상관이 있어요. 미국이 정보망이 이걸 수집하는데, 그리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헌재의 결정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헌재가 인용을 하거나 또는 인용을 하는 후에 윤석열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지만, 가장 우선 그것은 가정 더하기 가정이 되는 상황이고, 가정 곱하기 가정이 되는 상황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헌재의 판결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수집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인식이 도출됐다. 그래서 경고를 때렸다. 헌재에도 때린 거예요. 헌재에 때린 거예요. 헌재에도. 현재 헌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런데 헌재가 이 문제에 와서도 20일까지, 어제죠. 어제까지 한미 군사훈련.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추가의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같이 연합사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분명히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지났었잖아요.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신호라고 트럼프가 인식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푸틴과 공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제가 전달드리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짜시는 분들, 환율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심각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을 신중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희한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환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 인용으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온 윤석열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기존까지 잘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끊는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단기간에 극도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오늘 쇼이구가 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에 고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탄핵 기각이든 아니면 탄핵 인용 후에 있는 소요 사태든 그 뭐든지 간에 그런 데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이때까지 예상됐던 것처럼 국민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탄핵이 인용이 되고 두 달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거면 푸틴과 트럼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급하게 쇼이구를 북한 땅에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작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도 반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근데 지금 온 것은 뭐냐? 이건 두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남한으로부터 새로운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중차대하죠, 이제는. 됐을 때, 예전처럼 참을 것이냐, 아니면 공세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한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열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개하는 걸 봤을 때. 왜 쇼이구가 왜 얘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절대 경거망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푸틴과 트럼프의 합의 사안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예.
그러면 남한에 뭘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를 높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자, 이것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전송된 사진 같습니다. 오늘 쇼이구가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그는 지금 오는 것이 제가 봐서는 푸틴의 특사이자 감히 말하건대 푸틴과 트럼프의 특사로서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당연히 바로 만나겠죠. 한국에서는 남한 땅에서는 월요일 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오늘 바로 만났다고 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방문에. 예. 자, 그러면 이걸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한덕수 탄핵 판결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교묘한 되게 작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덕수 판결과 윤석열의 판결은 결이 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24일이 중요한 것이죠. 윤석열을 살려줄 거면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이 돼야 돼요. 네, 저는 기각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그것이 푸틴과 트럼프의 행동으로서, 전화통화로서, 쇼이구의 방문으로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게 확실하다면 트럼프와 푸틴이 쇼이구를 북한 땅에 보낼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도 안전 마진이 있게 왔을 겁니다. 100% 잘못될 거라 판단하고 이런 사안을 진행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우리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한국을 민간국에 올린 그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본격적인 헌재에 대한 압박이자 김정은과 죄송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 당국자들과 민주당의 핵심 당국자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사관이 놀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압박을 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대응할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낸시 펠로시 왔을 때 안 만나는 것처럼 무시하고 도망 다니고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미국 CIA나 미국 정보 대사관의 정보를 알기가 더 쉬운 부분일 거예요. 그게 트럼프를 통해서 푸틴한테까지 갔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쇼이구로 나타났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51%라도 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인용과 그다음 소요 사태, 살아남기 위해서 대북 도발, 그냥 무정부 상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민족의 안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들의 안전만을 생각할 따름이에요. 네. 자, 이걸 보자면 분명히 쇼이구가 푸틴이 저는 행보를 보였다면은 우리나라 주한 미군 그리고 유사시에 2, 3만 명 있죠. 2사단인가요? 평택에. 그리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약 3만 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 태세가 어떨지 이거 분명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계엄이 실패됐던 이유가 많은 중간 간부들이 군에 있는 중간 간부들 신세대입니다. 그들이 이 과정에서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고위직까지 연결될 정도로. 그리고 해군 출신, 공군 출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거든 말이에요. 특히 합참에는 해군 출신도 있고 공군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SNS라는 것을 통해서 익명으로 많은 제보를 던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대북 긴장 고조라는 부분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컴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탄핵을 기각한다, 만약에 한다면
국민 중에 누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그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정부 상태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도발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연계가 돼야 돼요. 그것이 탄핵의 기각이든 내지는 탄핵 인용 후에 어떤 소요 사태든지 간에 의도된 소요 사태든지 간에 북한은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쇼이구의 행보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북한이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푸틴과 트럼프가 합의된 의견이 쇼이구를 통해서 김정은한테 전달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대응 태세를 보면 상당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거꾸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순리라는 부분이 있어. 예. 우크라이나전 협상이 순항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 종전선언은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우크라이나전 협상과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전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우리 헌재에 알려주는 거고, 또는 제가 보기엔 말이 전혀 안 통할 것 같지만 윤석열과 김건희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신호를 줬으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뻗태고 있는 짐이, 자, 많은 분들이 점심에 한 끼를 먹으면서 TV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젓가락을 놓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강아지 몸통을 못 움직입니다. 계속 심하게 흔들면 꼬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